예, 반갑습니다. 예, 날씨 좋은 날이고요. 예, 선물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진도는 책으로 39쪽이죠. 책 39쪽에, 5장,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계획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국토계획법 전체 큰 틀은 아시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보고 가시죠. 책 저 앞에, 앞쪽으로 다시 안 가도 되겠고요. 그냥 바로 그림으로 가도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예. 국토계획법이요. 대한민국 땅 둘로 잘 나눠서 쓰자라고 하는 거죠. 개발 땅, 보전 땅 나눠서 쓰자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용도지역 4가지를 정해놨죠. 도, 관, 농자 4가지가 있습니다. 도시지역 개발 땅, 관리지역 중간 땅,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 땅이고요. 관청형, 국가를 대표하는 국토부 장관, 광역에 특별시, 광역시, 도, 기초에 시, 군, 구가 있는데, 국토계획법은 특광시군을 단위로 하죠.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3글자, 도시군에서는 이 되는 거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 도시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계획에는 20년짜 큰 그림, 도시군 기본계획도 있고, 1년에 1000건, 5000건 도시군 관리계획도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형,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기반시설, 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용, 개인이 자기 땅 이용하는 것을 개발행위라고 부르고, 개발행위는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절차들은 보셨고요. 다음에 이제 특별하면 둘 이상 광역을 지정하고 광역 도시계획 세우는 게 있습니다. 절차 보셨고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보셨고, 지구단위계획 보셨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죠. 역시 똑같은 겁니다. 굵은 1번형, 관청에서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냅니다. 도면 왼쪽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더 크게 짓게 완화해 주는 거죠.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냅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따라서 도면에서요 이것저것 더 크게 짓게 완화해 주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여러 군데 반복되는데, 여기는 이름이 뭐라고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주거지역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등등등, 어느 땅바닥에 건물을 올리는 것에 대한 이러저러한 규제가 있는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겠다, 그걸 최소로 하겠다라고 하는 구역이고, 단지를 지정하고요. 거기에 대한 도면을 낸다고요. 거기에 대한 도면,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 대한 도면을 내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완화하니까 건물이 더 많아지죠.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기반시설 모자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도면대로 건축하라 라고 하니까 건축에 대한 사항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들어가게 됩니다. 아직 한 건도 없죠. 한 건도 없는데, 명동, 남대문 싹 밀고 거기에 200층 3동 올리자는 거겠죠. 명동에 조그만 건물들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싹 밀고, 200층짜리 3동 올려서 다 집어넣어서 한 번에 쓰겠다라고 하는 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인 거죠. 자, 명동, 남대문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은 이제 쭉 그냥 그 흐름에서 쭉 보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입지규제, 단지나 도면이나 다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명동, 남대문 싹 미니까 엄청 큰 일이고요. 동그라미 2번 국토부 장관은 도관농자, 명동, 남대문이니까 무슨 지역이요?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에서 복합적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지역과 주변 지역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당연히 명동, 남대문 그러니까 도시지역입니다. 주상공요, 녹간농자요. 그 중에 주상공이겠죠. 주상공 중에서도 상업지역이 주초점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작은 1, 2, 3은 뭐 써져 있지는 않지만 다 상업지역 쪽이죠.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2번,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시설, 문화시설,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번, 그러니까 전철역 2개 만나는 거야. 기본이죠. 그러니까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그러니까 1, 2, 3까지는 다 상업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도시정비법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한 주거지역, 공업지역까지 해서 주상공까지가 된 거고요. 5번, 기타가 있습니다. 그냥 뭐 여기 전체 다 명동, 남대문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굵은 2번, 그건 지금 책의 39쪽입니다. 그러니까 굵은 2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입주규제 7번 보시죠. 그냥 먼저 핵심 보고 가면요. 단지에서 행위 제한 뭐로 정한다고요? 도면으로 정하는 거죠. 단지를 정하고 도면 내면 도면대로 건축해야 된다고요. 단지에 대한 행위 제한은 도면으로 정한다. 단지가 뭐고요? 구역. 도면이 뭐고요? 계획. 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은 계획으로 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토지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그러니까 계획으로 정한다. 행위 제한 내용을 계획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도면이란 그 단지에서의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그냥 행위 제한 도면으로 정한다. 그걸로 끝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들만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도면에는 단지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이 포함돼야 된다. 단지를 정하고 도면 내고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완화해준다. 그럴 때 도면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고요? 기건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기건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1번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2번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주요 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완화돼서 건물이 커지니까 기반시설 모자라서는 안 되고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니까 작은 1번 어떤 건축물을 짓는지 도면 용도 또 어느 정도 뚱땡이로 높이로 짓는지 건폐율 용적률 등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기타 어지간한 사항들 같이 넣어서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군계획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의 어지간한 내용들도 같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5번, 6번 기타 사항 빼고요. 그다음에 그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둘째 줄 끝에요. 니은번 시도지사 시군구는 어찌고 저찌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지금 기본 초점은 아니죠. 이건 둘 다 단지나 도면이나 다 누가 정한다고요? 앞쪽이요. 엄청 큰일이니까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죠.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굵은 3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나 계획, 지정 결정을 위해서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는 경우 해당 기관회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저 앞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일 때는 협의, 관청 내 문서 처리 30일이죠. 근데 여기는 10일 내 의견을 회신해야 된다. 책 40쪽 왔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서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의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계획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만 지정 결정할 수 있다. 다른 법 손도 대지 말라고요. 꿈도 꾸지 말라고요. 무슨 법에서만요? 국토계획법에서만. 또 누구만?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법,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마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의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센 거라고요. 가장 센 거니까 뭐 대자, 중자, 소자 뭐 그거 있죠. 대자, 중자, 소자가 있고요. 뭐 그러면 대자에는 3개가 들어가 있고 중자에는 2개가 깔리고 소자는 하나가 깔린다면 이건 3개가 다 처리된 거라고요. 2개를 따로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무슨 그 한식집 가면요, 뭐 무슨 메란 죽국, 메란 국죽, 뭐 그런 코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 그러니까 뭐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비싸다고요. 그러니까 고기는 뭐도 나오고요. 당연히 이제 소갈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요, 그러니까 꿩만두도 나오고요. 그러면 육군 나오고 공군 나왔으니까 해군 나와야죠. 뭐 전복도 나오고요. 그럴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는 그러니까 소갈비하고 꼭 나오는데 이거 매 코스를 시켰다고요. 그러니까 매 코스를 시켰는데 소갈비 나와 안 나와? 나 꼭 소갈비 먹어야 되는데 나온다고요. 꼭 만두는 나와 안 나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전복은요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요거 소갈비 꼭 만두만 나오는 것보다는 얘는 돈 비싸니까 더 나오는 거죠. 다 나온다고요. 그래서 대자 시켰으면 중자 시킨 것으로 본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입지 규제가 가장 센 겁니다. 다음에 굵은 4번,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가 있고요. 뭐 동그라미 1번 별 내용 아니고요. 동그라미 2번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대해서는 다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명동 남대문 싹 밀고 거기에 200층짜리 세 동이 올라갔습니다. 뭐 거기에 조그만 것들 그런 규정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겠죠. 작은 1번, 주택법의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 공유시설의 설치 기준과 대조성 기준. 2번, 부설 주차장의 설치. 3번,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그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 200층짜리를 지었습니다. 200층이면 그 중에 1층부터 50층까지는 상가겠죠. 다음에요. 51층부터 100층까지는 사무실일 거고요. 업무시설. 101층부터 150층까지 아파트일 거고요. 그 다음에 151층부터 200층까지 뭐 호텔로 쓰고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가는데 뭐 무슨 어린이 놀이터, 관리사무소, 주차장 뭐 그런 걸 따로따로 하는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전혀 성격이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 싹 밀고요. 거기 10층, 지하 10층 파서 지하 4층까지는 이것저것 집어넣고 지하 5층부터 10층까지 주차장으로 하겠죠. 건물 하나하나마다 주차장 넣는 게 아닐 거라고요. 미술작품이요. 한 동마다 무슨 미술작품 하나, 조각품 놓는 게 아니라 이 단지 전체에 큰 걸 하나 올리겠죠. 그냥 명동 남대문 그걸 또 올리면 됩니다. 특별히 더 얘기할 건 많지 않고요. 얘도 뭐라고요?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낸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낸다.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낸다. 계획대로 건축해야 되고 계획에서 더 크게 짓게 해준다. 그냥 지구 단위계획의 토막상을 그대로 붙여놓은 겁니다. 여기까지를 보셨고, 다음에요. 41쪽에 6장 도시군계획설과 도시군계획설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1장, 2장, 3장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각 토막들 쭉 보시고, 나중에는 어디 이제 A4 용지 한 장 마련해서요. A4 용지 한 장에다가, 그 A4 용지, A4 용지 한 장 정도가 좋겠죠. B5는 구하기도 쉽지 않으니까요. 거기다가, 1편부터, 3, 4, 5, 6편까지 하고요. 거기에, 각 장이 있죠. 그래서, 몇 개 이상, 지금 그래서 국토계획법 중에 6장을 보시는 거잖아요. 6장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8줄밖에 안 된다고요. 8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절 이름까지 해서 깨알 같은 글자로 아무튼 써 넣어서 그래서 한 장에 공법 전체가 뭐가 있는지 그걸 여러분이 직접 써보시라고요. 그거 물론 책 제목 다 달아서 한쪽에다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을 직접 써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이 뭐가 있는지 그 목차들을 자주 보시는 건 공법에 엄청 큰 도움이 돼요. 공법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건 없는데 얍쌀한 것들이 얄팍한 것들이 쫙 깔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큰 틀을 잡으시는 게 도움이 되죠. 한눈에 볼 수 있게요. 그 다음에는 좀 이제 하신 다음에는 또 이제 한 장에다가 1번 국토계획법만 쓰시는데 장 절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굵은 1번, 2번 가는 거 있잖아요. 굵은 1번 기반시설, 굵은 2번 도시군계획시설 이제 그것들을 한 장에다 해놓고 공법 전체 한쪽, 그다음에 국토계획법 한쪽 해놓고 그걸 양쪽 펴놓으시고 이건 이제 이걸 하시면은 이건 소용이 없죠. 이걸 놓으시고 국토계획법 한쪽 놓고 봐가시면은 공부하시기가 훨씬 나아집니다. 아무튼 큰 흐름들을 잡으시자고요. 그러면 먼저 이쪽 보기 위해서 보시면 6장 도시군계획시설과 사업이 있고 큰 목차를 보시죠. 6장 1절 시설의 종류와 설치관리 1번 기반시설 2번 도시군계획시설 3번 광역시설 4번 공공시설 5번 공동구 다음 있고요. 다음에 6장 2절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도로 만들기로 결정된 땅 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건축물 공작물 금지, 2번 단계별 집행계획, 3번 2년 미집행 어찌고 저찌고, 4번 10년 미집행 어찌고 저찌고가 있고요. 다음 48쪽 와서요. 5번 필요 없거나 10년 미집행, 그 다음에 6번 10년 미집행 어찌고 저찌고, 다음 쪽에요. 51쪽에 20년 미집행이 있습니다. 52쪽이요. 그러니까 6장 3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있죠. 이제 도로 만드는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번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어디다 도로 만든다 결정을 하고, 2번 시행자, 3번 실시계획으로 설계도 결정, 4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양괄호 1, 양괄호 2가 있고, 56쪽 제일 아래 5번 준공검사로 이제 사업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들이 있는 거죠. 다시 와서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6장 이 중에 이제 기반시설 요거에 대해서 보시는데, 그러니까 먼저요. 그러니까 1절에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시설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2절에 그 부지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3절에 그러니까 시설 사업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요. 41쪽에 그러니까 굵은 1번 그러니까 기반시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등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공적시설 53가지를 뭐라고 하고요? 기반시설이라고 하죠. 기반이 잡혔네,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53가지를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교통, 공간, 유통공급, 공공문화체육, 방제, 보건위생, 환경기초 등으로 7가지로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53가지 가운데 도자광,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은 뭐 무슨 도로, 무슨 정류장, 무슨 광장, 무슨 광장으로 세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그러면 그러니까 그 아무튼 53가지가 있다. 다음 쪽 잠깐 보고 오시죠. 다음 쪽 와서 보시면, 그러니까 42쪽 6째 줄에 표가 있죠. 그러니까 기반시설의 종류 53가지 공제시설 7가지 시설군으로 묶어놨고, 그러니까 두 번째요. 다음 중 세모 표시한 것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고, 거꾸로 세모 표시한 것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구역 외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그러니까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용용용 입지 기개정 기반시설 설치정비 계량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가벼운 거요, 뻔한 거요, 그런 것들은 도시군관리계획 거칠 필요가 없다. 그 아래 세 칸, 옆으로 3칸 중에 세 번째 칸에 임의 시설이라고 하는 게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관청 지 마음대로 뭘 거치지 않고요, 도시군관리계획 거치지 않고 설치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53가지를 7가지로 묶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1번 교통시설에 그러니까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운하 이런 것들은 중요하니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고, 뭐 궤도, 주차장, 자동차 건설기의 검사시설, 자동차 건설기의 운전허가 등은 도시군관리계획 거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2번 공간시설에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등이 있고, 3번 유통공급시설에 유통 업무설비, 수도파이프, 가스파이프, 공동구, 유류저장, 송유설비 등이 있고, 4번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학교, 운동장 등이 있고, 5번 방지시설에 하천, 유수지 등이 있고, 6번 보건위생시설에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도축장 등이 있고, 그 다음에 7번 환경기초시설에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등이 있습니다. 뭐 아무튼 뭐 그런 정도들이 있다는 거죠. 다시 앞쪽 와서요. 그러니까 41쪽에 그러니까 굵은 1번 기반시설 53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굵은 2번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시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지상수상 공중수중지하에 우리나라 땅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설의 종류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첫째 줄 끝에요. 종류, 명칭, 위치, 규모, 종류, 도로다. 명칭, 개나리 도로다. 위치, 그러니까 뭐 세롬동 53번지 쪽에 만든다. 규모, 4차로 폭으로 2km 길이만큼 한다. 그런 것들을 정하는데 2년, 3년, 예산 5억, 8억을 쓰게 되는 거죠.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견 청취, 협의심의 결정,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렇게 정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둘째 줄, 굵게 밑줄, 뭐가 정해지는 거고요. 위치가 정해지는 거죠. 어디에 만든다는 게 정해지는 겁니다. 점, 단, 공청사 시장 등 당연히 설치하거나 경미한 경우 등에는 일정한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그것 갖고 둘, 넷, 여섯, 7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 괄호로 4번이 나왔다고요.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그러니까 결정해야 된다. OX, X인 거죠.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 뭐 경미한 사항들 그것까지 가서 외울 필요는 없죠. 위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해당 시설을 그러니까 설치하려는 위치 등이 결정된 시설, 그것을 동그라미 2번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입니다. 그 아래 셋째 줄점이요. 도로는 필요하다. 뭘 얘기하는 거고요? 기반시설. 그러니까 무슨 시 무슨 동 100번지 일대에 4차로 도로를 내겠다. 뭐가 된 거고요? 7글자요. 도시군계획시설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기들 뛰어놀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화해하고 하기 위해서 학교는 필요하다. 학교는 필요하다. 뭐고요? 무슨 시설이에요? 기반시설인 거죠. 그러니까 저쪽 어디, 그러니까 새롬동, 그러니까 100번지 쪽으로, 그러니까 어진 초등학교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어진 초등학교를 만들겠다. 이 종이 쪼가리 한 장이 뭐고요? 이 노란 선이 뭐고요? 도시군계획시설인 거죠. 도시군계획시설입니다. 이는 기반시설. 그러니까 도로는 필요하다. 뭐고요? 기반시설. 그러니까 무슨 동 100번지 일대에 4차로 도로를 내겠다. 뭐고요? 도시군계획시설이죠. 뭐 이건 네모에서 말이 복잡하다면 A4 용지에서요. 이렇게 도로를 내겠다. 그러니까 빨간 선 2줄 그어졌습니다. 이 빨간 선 2줄을 뭐라고 한다고요?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그냥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필요하다. 그만 만들어줘요? 아닌 거잖아요. 뭐 필요한 거 몰라요. 다 알죠. 아프리카는 도로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뭐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아무 의미도 없는 거고, 어디다 만든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예산 확보해서 불도저 포크레인 끌고 가서 만들어야죠. 그래서 구체적인 대상 위치가 정해진 게 뭐라고요? 도시군계획시설인 거죠.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일단은 혀에서 이름이 소리가 나와야죠. 그래야 차이점을 구분할 수가 있다고요.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그러니까 그 이름이 나와야, 소리가 나와야 그것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앞쪽 가시죠. 앞쪽 보시면 41쪽이요. 네, 거기까지면 핵심적인 건 다 봤으니까 41쪽 제일 위에 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 두째 줄이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데 필요한 거 53가지를 뭐라고 하고요? 기반시설. 그다음에요. 그 셋째 줄이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첫 번째 칸 뭐라고 하고요?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예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데 도로는 필요하다 등등 기반시설. 그러니까 어디다 만들겠다.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치겠다고요.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여기까지 같이 붙여두는 게 훨씬 낫고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했다가 뭐예요? 그러니까 기초조사, 주민의견청취, 의회의견청취,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그러니까 결정했다는 거죠. 요 절차를 거쳤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고 하고요?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다 도시군관리계획 거치는 거 아니죠. 아까 보셨듯이 청사나 뭐 어디 시청은 시가 만들어졌으면 당연히 시청 건물 만들어야죠. 그다음에 아니면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것들은 도시군관리계획 거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야 된다. OX, X요. 반드시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그 이름이 나오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표를 짚었으니까 좀 더 짚어보면 여기서 지금 핵심은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거죠. 기반시설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모든 그러니까 그 단어들이 딱 한 가지 뜻만 가지면 좋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시설 먼저 가시면 그러니까 결정을 했습니다. 어디다 도로 만든다 결정을 했죠. 그러면 사업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설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다 공사가 끝났으면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이용은 개인들이 알아서 하는 문제니까 뭐 그건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세종문화센터, 세종시 문화센터 만들었는데 회원 등록 안 하면 빵해 가나요? 아니죠. 이용하든 말든 그건 개인 맘이고요. 만들었으면 문제 생기지 않게 잘 관리를 해야죠. 셋째 줄이요. 누가 하냐면 사업을 누가요? 사업하는 사람을 시행자라고 부르는 거죠. 시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시행자는 그러니까 누구도 있고요. 뭐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죠. 행정청도 있고 행정청이 아닌 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고요.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죠. 만들었으면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관리해야 될 시설은 누가 관리하고요? 국가가 관리해야 될 시설은 누가 관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허탈하다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국가가 관리할 시설은 누가 관리한다고요? 국가가 관리한다고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방이 관리할 시설은 누가 관리를 하고요? 지방이 관리합니다. 그걸 못 하려고 써놨어요. 시간도 바쁜데. 아무 내용도 아닌 거죠. 국가 관리할 시설은 국가 관리하고요. 개똥이가 관리할 시설은 누가 관리하고요? 개똥이가 관리하고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이요.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말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요. 도시군 관리 계획 그 절차를 거쳤다.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심의 결정 그 절차를 거쳤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왜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왜 도시군이라고 불러요? 네 글자 어디니까요? 특광시군이니까 도시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로 이거는 기본적으로 특광시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어디에 세종 어디에 문화센터 3를 만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강원도 사람 위해서요? 제주도 사람 위해서요? 세종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런데 특광시군만이 아니라 특별한 것 저쪽 오송역은 오송 그 면 주민 사람들만을 위해서요? 아닌 거죠. 국가 차원의 시설이죠. 그러니까 둘 이상 해서 같이 이용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덩치가 큰 것이요. 둘 이상을 뭐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광역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광역시설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도시군 계획시설 중에서 좀 덩치가 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그러니까 설치 규정 그대로 따르고 도시군 계획시설 관리 규정 그대로 따르는데 광역은 덩치가 크니까 다음과 같이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둘 이상이니까 서로 약속 A, B 약속을 정할 수도 있고요. 협약 아니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KTX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회사를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특수법인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가 있고요. 그 아래요. 그 공동구 53가지 기반시설 중에 하나로 뭐가 있고요? 공동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동구 뭐 뒤에 가서 보면 되겠습니다. 왠가 파이프 다 묻어놓은 것들을 공동구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보느니 공동구는 해당하는 자리에서 보겠습니다. 우선은 둘째 줄, 셋째 줄, 셋째 줄도 아직 다 보지는 않았군요. 우선 여기까지는 아시죠? 기반시설, 사람 사는데 필요한 53가지 시설,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구체적인 대상, 위치가 정해졌죠.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통해서 위치가 정해졌고 구체적인 대상이 정해진 게 뭐라고요? 7글자 도시군계획 시설이죠. 굵은 2번 도시군계획시설 보셨으면 됐습니다. 놓치시면 아무튼 다음 쪽 와서요. 42쪽 와서 셋째 줄, 넷째 줄을 그냥 달달 외우시면 되죠. 셋째 줄 도로는 필요하다. 뭐고요? 기반시설. 무슨 시 무슨 동 100번지 일대에 4차로도를 내겠다. 뭐고요? 도시군계획시설. 그걸 외워놓고 그걸 외웠는데도 이쪽 문제 틀리면은 그걸 계속 그것만 달달달 외워놓으면은 틀리는 것들을 줄어들게 됩니다. 도시군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구분하는 게 가장 초점이고 굵은 3번이요. 광역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이 뭐예요? 둘 이상이 광역이죠. 광역적인 정비처리가 필요한 시설로 둘 이상 특별시 광역시설 특특 시군의 관할구에 걸쳐 있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걸쳐 있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 그 구분은 아무 의미 없고요. 다음 쪽에요. 동그라미 2번 설치관리. 광역시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도시군계획시설 중에서 좀 덩치가 큰 것을 광역시설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설치 관리, 도시군계획설의 설치 관리 규정에 따른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뭐 다음과 같이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러니까 설치 관리의 원칙,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설 설치 관리 규정에 따른다는 거고, 설치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설치는 누가 하고요? 시설사업 시행자가 하고, 관리는 국가가 관리할 건 누가요? 국가가, 지방이 관리할 건 지방이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설치 관리의 예외, 광역시설이니까 예외 둘 이상이니까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둘 이상 서로 모여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회의를 한다고요. 짝은 1번 관계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KTX 같은 경우요,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특수법인, 그걸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죠. 특수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특수법인, 그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를 사업 목적, 사업 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KTX는 아무튼 그런 법을 만들죠. 법을 만들고, 법에서 KTX 회사를 만들고, 회사에서 KTX 철도를 만들고, 지금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상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또 별도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도로공원, 철도, 수도 등 대통령이 하는 공공용 시설 53가지 기반시설 가운데 그러니까 몇 가지 묶어갖고요, 27가지 묶어서 공공시설이라고 따로 정했습니다. 뭐들라고 정했냐면 동그라미 2번 공공시설은 만들기만 하면 국가 등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국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민간이 만들었지만 그 누구 거라고요? 국가 거라고요. 만든 순간 국가로 넘어간다고요. 다 국가로 넘어가는 거죠. 돈 주고 사간다고요? 공짜로 가져간다고요? 공짜로 가져가는 거죠. 무상으로 귀속되는 겁니다. 그럼 뭐 무슨 봉사활동 하는 거예요? 아니죠. 떼돈 벌라고 공짜로 그러니까 만들어서 공짜로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해설이요. 그러니까 민간 시행자가 사업비용을 부담해서 민자고속도로를 만든다. 영어로 만들었다고요. 뭐 했다고요? 빌드 했다고요. 준공사와 동시에 해당 도로 소유권은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국가에 돈 주고 사간다고요? 공짜로요? 공짜로 넘어간다.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트랜스퍼 됐다고요. 해당 시행자는 그럼 뭐 달라고 만들었냐고요? 국가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20년, 30년 동안 이를 운영하면서 투자한 돈을 회수하고 이익을 번다. 그래서 운영하는 거죠. 운영하는 걸 뭐라고 하고요? 오퍼레이팅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개론에 나오는 BTO, 그게 이제 대표적인 한 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은 만들기만 하면 그러니까 국가 등 관리청에 공짜로 넘어간다.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5번, 그러니까 공동구가 있습니다. 먼저 공공시설 그 중에 지금 자주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중원부원을 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요. 그러니까 공공시설의 귀속형. 그러니까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만들어지 20년 가까이 되니까요. 아무튼 그러니까 편 잡아서요. 1조 들여서 그 주식회사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민간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민간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그 회사 거요? 국가 거요? 국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안 써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민자 고속도로인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도로 등 27가지는 공공시설에 해당하고, 동그라미 2번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국가로 넘어간다고요. 국가께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그 회사 거면 그 회사 창립기념일,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잔치한다 막아버리고 그러면 국가가 마비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 교통이 마비되는 거니까 중요한 공적시설은 국가가 공짜로 싹 가져가는 거죠. 가져가는데 만든 이유는 뭐 달라고요? 1조 들여서 만들었으면 한 5조는 벌어가야죠. 5조 벌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운영권을 받아서 회수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 성격이 센 27가지는 그 회사에다 못 맡겨두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있고, 그러니까 계속요. 그러니까 공동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동구. 그러니까 지하 구조물, 그러니까 지하의 하얀 바탕, 지하 구조물, 그 전체가 다 공동구인 거죠. 왠가 파이프들을 다 집어 넣자고요. 그러니까 공동구가 없으면, 그러니까 도로 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파이프들이 지나다니겠죠. 파이프들이 이제 쭉 묻혀져 있는데, 이거 공사하다가 저거 터뜨리고 또 이렇게 규칙적으로 묻혀 있는 것도 아닌 거죠. 엉망진창으로 묻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뜯었다 덮었다 복잡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지하에 구조물을 만들어서 큰 구조물을 만들고 그 구조물에다가 거기 그런 거 같죠. 그렇게 다 자리 잡고 파이프들을 설치해 놓으면 그러면은 파이프 새로 추가 설치할 때나 아니면 파이프 수리할 때나 일반 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죠. 그런 게 공동구입니다. 이것저것들 다 들어간다고요. 작은 글자 볼 필요는 없고요. 동그라미 1번 공동구란 전기파이프, 가스파이프, 수도파이프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구, 정비구역 등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 200만 초과. 우리나라 1번 공동구가 어디라고요? 서울의 여의도이죠. 여의도 얼마 초과요? 200만 초과요. 200만 초과 때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 모두 수용되도록 해야 된다. 돈 들여서 구조물 만들었으면 파이프 다 집어넣어야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번 다 집어넣어야 되고 작은 2번 근데 가스관, 하수도관 그 밖에 몇 가지 설은 폭발 위험 등 안전, 그러니까 기술적인 고려가 필요하므로 공동구 협의회라고 하는 전문가 기관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가스 터지면 그러니까 그 가스관 하나 터지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다 터지게 되고 완전 시가 마비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폭발 위험이 있는 것들은 심의를 거쳐 집어넣는다. 동그라미 4, 5, 6 돈에 대한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쪽 이 공동구는 누구한테 큰 도움이 돼요? 파이프 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이 파이프 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일반 주민이야. 수도꼭지로서 수돗물 나오면 되는 거죠. 도로 밑에 파이프로 해서 수돗물이 나오든 그냥 이 공동구를 통해서 수돗물이 나오든 일반 주민이야 큰 차이 없습니다. 이 파이프 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지금 그 아래 4, 5, 6은 누구에게 파이프 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니까 파이프 사업자는 돈 3개를 내라고요. 그런 거죠. 동그라미 4번 7번 보시죠. 아까 시설사업 뒤에서 볼 내용입니다. 아까 표에서 잠깐 보셨고요. 도시공객 시설사업 시행을 누가 하냐면 시행자가 하고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요?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 근데 이 공동구를 만들면 누구한테 도움이 된다고요? 파이프 사업자에게 도움되니까 파이프 사업자 모두 내라고요? 설치 비용도 내라고요. 동그라미 4번 공동구 설치 계량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그래서 시행자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파이프 사업자도 같이 내야 된다. 공동구가 설치됐으면 점용자. 지금 공동구를 다 완성되기 전이니까 점용 예정자인 거죠. 파이프 사업자도 같이 낸다. 동그라미 5번 공동구 점용 사용하는 자는 점용료, 사용료를 납부해야 된다. 차지해서 쓰고 있는 만큼 돈을 내야 되고. 동그라미 6번 공동구는 출판요. 53가지 기반시설 중에서 공동구가 지금 국토계획법에 써져 있죠. 도로, 수도, 하수도 법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담겨있는 내용이 요만큼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쓰여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입니다. 국토계획법이면 관청 누구고요? 특광시군이죠. 따라서 동그라미 6번 공동구는 누가 관리하고요? 특광시군이 관리한다는 거죠. 점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 비율은 점용명적 고려해서 관리자가 정한다. 파이프 사업자는 관리 비용도 내야 된다고요. 동그라미 4번 설치 비용, 동그라미 5번 차지해서 쓰는 비용,
차지해서 쓰는 만큼 내는 돈, 점용료, 사용료. 그러니까 동그라미 6번. 그러니까 관리비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객관식 지문에서 틀릴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다 외우는 거 아니고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절 핵심은 뭐고요?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설 소리가 나오시고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설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앞서 있었던 앞쪽 어딘가에 셋째 줄 도로는 필요하다 뭐였고요? 기반시설 무슨 동 100번지에 4차로 도로를 만들겠다 뭐고요? 도시군계획설 그 그림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거면 1절은 다 됐어요. 거기까지면 됐고 다음에요. 그러니까 2절 6장 2절 도시군계획설 부지가 있습니다. 예정지 부지 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시설의 종류명칭 위치 규모를 미리 도시군관리계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게 있죠. 뭐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그러니까 대상 땅이 있어요. 대상 땅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도로를 내겠다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 그 절차를 거쳐서 그러니까 이 선이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도로 만들기로 도도관 만들기로 결정된 땅 예정지 아니 뭐 시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 부지 등이 있는데 아무튼 다 부지가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위치 등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했고 동그라미 2번 도시군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도시군계획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바로 도시군계획설 사업 때 착수 때 기존 건축물 등을 모두 철거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덕지덕지 이것저것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 사업할 때 그 옛날 초가집 놔두고 그 사이사이로 도로가 지나가요. 싹 밀어요. 싹 미는 거죠. 있던 거 다 돈 주고 사서 싹 갖다 버리고 싹 밀고 그다음에 거기다 도로를 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그럴 판에 거기다가 없던 거 건축물 지붕 없는 공작물 설치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건축물 공작물 허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3번이요. 국공유지로 도시군계획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도시군관리계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시설사업, 공익사업이요? 사익사업이요? 공익사업이죠. 공익사업입니다. 개인 땅도 다 돈 주고 살 판에 국가 땅, 지방 땅, 국유지, 국가가 소유한 땅, 국유지, 지방이 소유한 땅, 공유지, 공적인 땅, 공익사업 하는데 당연히 써야죠. 딴 데 내다 팔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내다 팔지 마라. 매각 양도할 수 없다. 행여라도 매각하면 뭐라고요? 무효이다는 거죠. 무효이다. 뭐 민법에서 엄청나게 센 규정이죠. 그러니까 공법에 딱 두 번밖에 없다고요. 국토계획법 시설부진에 국공유지 처분하면 무효이다. 그러니까 주택법 그러니까 열심히 그 선분양 때 그러니까 돈 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파트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저분한 등기부요, 깔끔한 등기부요, 깔끔한 등기부를 받아야 되죠. 덕지덕지 이것저것 하라고요, 하지 마라고요, 장난하지 마라고요. 저당권 설정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어찌고 저찌고 말장난 해봤자 지네들끼리 장난해봤자 피해주면 안 되죠. 지네들끼리 장난한 것, 즉 부기등기까지 해놨는데 그 뒤로 장난한 것 싹 무효이다라는 거죠. 뭐 셋째 줄은 무효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초점이 다른 거고요. 여기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45쪽이요. 그러니까 붉은 2번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저 이제 도로 만든다 결정됐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다 기다리게 되잖아요. 빨리 도로공사가 완성이 되어야 생활이 편할 겁니다. 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요 앞에 문화센터 뭐 문화센터요? 무슨 센터요? 아무튼 지금 뭐 동사무소 임시로 들어와 있는 이 문화센터가 다 완성이 돼서 그러니까 그거요. 사람들 쓰면 좋은 거죠. 초기는 뭐 다 완성은 된 것 같은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뭐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무튼 완성은 둘째치고라도 일단 착수가 초점인 거죠. 언제 착수할 건지 다 궁금해합니다. 그 오른쪽 조그만 표요. 그러니까 각각의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지금부터 3년 안에는 착수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했는데 돈 없어요. 몰라요.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요? 3년 후에나 봅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3년 내외 착공 일정을 셋째 줄 뭐라고 부른다고요? 굵은 2번 옆에 있는 조그만 표요.
각각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아직 착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3년 내외 착공 일정, 3년 안에 합니다. 돈 없습니다.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셋째 줄 뭐라고 부른다고요?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부르는 거죠.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구수는 도시공계획 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재원 조달계획, 보상계획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7번 보시죠. 도로 결정했다고요. 예를 들어서 2017년 5월 달에 결정했습니다. 결정했으면 바로 내일 모레 6월 달에 착수하나요? 아니잖아요. 무슨 돈이 어딨냐고요. 돈도 없이 결정만 해놓은 거고 돈이 있어야 할 거죠. 그러면은 예산이 잡혀야 사업을 할 거죠. 그래서 그의 연말 예산 배정 되는 경우가 어디냐고요. 그 다음에까지는 가봐야 돈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언제 되는지 한참 지나 언제 될 건지 그건 가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연말 2017년 12월 그다음에 2018년 12월 연말 예산 배정을 지나봐야 언제 할지 바닥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시설 결정했으면 그로부터 1년, 2년 그러니까 연말 예산 배정을 가니까 거의 대부분 그 결정이 있었던 그 연말, 다음 연말 지나서 그 1월 초에 다 이제 쭉 목록을 정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얘는 몇 년 안에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몇 년 안에 발표를 한다고요. 2년 안에 발표를 한다고요. 2년 안에 발표하는데 동그라미 2번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할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돈 없어요. 언제 한대요? 몰라요. 돈 없어요. 그게 뭐고요? 3년 후에 시행할 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한다. 좀 국토부 장관 도지사 지네들이 뭔가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돈을 누가 끌어와야 돼요? 국토부 장관 도지사 지네들이 돈을 끌어와야죠. 그렇죠?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자신이 직접 입안한 도시공계획시설의 경우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예산을 확보해서 언제쯤 사업할지를 정해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서 특별시장 등에게 송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번, 4번 가기 전에요. 그 아래 표를 보시죠. 표예요. 어느 시에 1년에 1000건, 5000건 도시공관리계획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요. 먼저 두째 줄 도로 A 2017년에 결정을 했습니다. 몇 년 안에 발표를 한다고요? 2년 안에 발표를 한다고요. 2019년에 발표가 되겠죠. 2019년에 발표하는데 얘는 이리저리 급하니까 3년 안에는 착수합니다. 몇 단계에 들어가는 거고요. 1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B 도로 2018년에 결정했습니다. 몇 년까지 발표를 하게 돼 있고요. 2020년까지는 발표하죠. 발표해야 되는데 얘는 언제가 돈 생기면 하겠죠. 몇 단계라고요? 2단계가 되는 거죠. C 도로 2019년에 결정했습니다. 몇 년까지는 발표해야 되고요. 2021년까지는 발표를 해야죠. 얘는 서둘러서 할 겁니다. 3년 안에는 할 겁니다. 몇 단계에 들어가고요. 1단계에 해당하는 거죠. 도서관 D 만들기로 했다고요. 2017년에 결정했어요. 몇 년까지는 발표를 해야 되고요. 2019년까지는 발표해야죠. 언젠가는 허겄죠. 몇 단계라고요? 2단계인 거죠. 도서관 E 2018년에 결정했습니다. 몇 년까지 발표를 하고요. 2020년까지 발표를 하는 거죠. 얘는 서둘러 할 겁니다. 몇 단계라고요? 1단계인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한 건 한 건, 그 결정 한 건 한 건마다 그래서 언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해서 발표하는 게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3번. 한 번 3년은 영원한 3년이 아니죠. 2017년의 3년은 17, 18, 19가 3년이고 2018년 되면 18, 19, 20 이 3년이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고요? 매년 검토를 해야죠. 특별시장 등은 매년 2단계 집행계획 검토해서 3년 이내 시행할 도시공계획시설은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한 번밖에 안 나온 거고 별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보시죠. 시간 많으니까 한번 보시면 어느 시에서요. 어느 시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A 도로, B 도로, C 도로, D 도로에서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도서관, D 도서관, E 도서관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얘는 2017년, 18년 결정, 19년 결정도 있다고 하니까, 예를 들면, 2021년을 기준으로 해보자고요. 2021년, 1월 달에 발표를 합니다. 얘는 착수 들어갔다고 치죠. 착수했으면, 단계별 집행계획 내요, 안 내요? 단계별 집행계획이요. 지금부터 3년 안에 착수할 겁니다. 3년 뒤에 착수할 겁니다. 언제 착수할 겁니다. 착공 일정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미 착수 들어갔어요. 그러면 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이미 착수해서 지금 한참 공사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부터 3년 안에 착수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나요? 그런 얘기 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단계별 집행계획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2021년에 발표합니다. 근데 B 도로는 얘는 2022년 5월 달에 착수합니다. OX 요렇게 내지를 못한다고요. 몇 월 달에 합니다. 이런 걸 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B 도로는 2022년에 착수합니다. OX X요. 그것도 못 하겠다고요. 지금 다시요. 요 말이요. 그 제일 위에 있는 표에 둘째 줄, 첫째 줄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둘째 줄 몇 년 내외 착공 일정이요? 제일 위에 있는 조그만 세 줄짜리 표요. 3년 내외 착공 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셋째 줄 뭐라고 부른다고요?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B 도로를 2022년 5월에 합니다. 그렇게 못 한다고요. 그다음에 2022년에 합니다. 그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B 도로는 얘가 지금 B 도로가 3년 후로 밀렸군요. C 도로를 보시죠. 아무튼 이제 그 표하고는 좀 다르게 그냥 여기로 가죠. 얘는 지금부터 3년 안에는 착공할 겁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 예를 뭘 들을까요? 아무튼 민법 공부 언제 할 건지, 개론 공부 언제 할 건지, 공법 공부 언제 할 건지, 그런 것들로 잡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2021년, 22년, 22년, 23년, 지금부터 3년 안에는 착공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고요. C 도로는 돈이 없어서 뒤로 밀렸다고 치자고요. 지금 이제 그 표하고 다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21년 1월 달에 발표했는데 3년 안에는 못 가고 24년 뒤에 언젠가는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C 도로는 2024년에 착공한다. OX. X인 거죠. 3년 안에 못 한다고요. 3년 안에 못 하는 거고 언제 할지 모른다고요. 예, 지금 이 그림이 그래서 그런가요?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거하고 좀 섞여서 그런 모양이군요. P, Q, R. 다음에요. X, Y 있다고 치죠. 듣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X는 지금부터 3년 안에는 착공합니다. 뭐가 되고요? 21년, 22년, 23년에는 착공합니다. Y는 돈 없습니다. 나중에 언제쯤 하겠죠. 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걸 발표하는 게 이게 뭐라고요?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그런데 요렇게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좀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니까 문제가 있죠. 국민들이 알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써놓는 거고요? Q 도로를 단계 Q 도로를 1, 2 써놓는 거죠. Q 도로는 몇 단계라고요? 1단계. R 도로는 몇 단계라고요? 2단계인 거죠. 그렇게 써놓고 요 한 줄이 단계별 집행계획이에요. 요 한 줄이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결정된 Q 도로에 대해서는 얘는 3년 안에 착수합니다. 1단계. 결정된 R 도로에 대해서는 3년 뒤에나 봅시다. 2단계. 이 한 줄이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됐고요. 다음에요. 2022년이 됐습니다. 2022년 됐으면 어떻게 돼요? 1, 2를 그대로 쓰나요?
아니죠. 검토해야죠. 2022년이 되면 22년, 23년, 24년에 할 게 뭐가 되고요? 1단계. 그러니까 25년, 그러니까 뒤에 할 게 뭐가요? 2단계가 되는 거니까 왜 2022년 됐으면 이 중에서 그러니까 그래도 2024년 안에 데리고 올 것을 정해서 새로 써야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21, 22, 23 그러니까 21, 22, 23 안에는 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얘는 24년 뒤에 합니다. 얘도 24년 뒤에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확보됐다고요. 그래서 1년 사이에 예산이 확보돼서 얘는 2025년에는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24년 뒤에 한다. 근데 2024년에 하게 됐습니다. 2024년에 하게 되면 이 Y는 그러니까 2024년에 할 거면 몇 단계가 되는 거예요? 1단계가 되는 거죠. 2022년에서 봤을 때 2024년에 할 거는 3년 안에 하는 거니까 1단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3년은 영원한 3년이 아니라 매해마다 3년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고요? 매년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절차. 뭐 협의 거쳐서 발표하면 되고요. 뭐 심의 거치지 않는다. 어지간한 결정 다 심의 거치지만, 그러니까 여기는 뭐까 돈에 대한 거죠. 돈이 있으면 그러니까 사업을 빨리 하고 많이 하고 돈이 없으면 뒤로 밀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 전문가들이 대학 교수들 나와서 뭐 서류 만지작 그런다고 돈 생기는 거 아니니까 심의 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 내용을 보셨고요.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 내용 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